예, 이제 FEMM을 이용을 해서 DC 모터를 간단히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선 특히 그 전기자 반작용의 효과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DC 모터 형태를 그려야 되는데 오토캐드나 솔리드웍스 같은 캐드 프로그램으로 그려서 읽어오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것이 그것에 역시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그 FEMM 자체에서 한번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모터를 어떻게 생긴 모터를 그릴 건가 그거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모터라는 게 결국은 맨 바깥은 동그랗고 그 다음에 우리 이극기를 그려본다고 치면 그 다음에 요크에 대한 링이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축이 그 한 극에 대한 면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링이 이렇게 있고 들어와서 면 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전자가 동그란 게 있고 거기에 코일 홈이 나 있어.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그럴 때 만약에 현재 이런 경우라면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회전을 하면 그 다음에 상하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그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전자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영구자석으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조금 더 간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를 그냥 단순히 이런 기둥을 만들어 놓고 코일의 전류를 그렇게 하면 영구자석이 되니까 우리 코일의 전자석을 만들어야 이 뒤축 또는 뒤축에 대한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영구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인 경우로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코일의 영역을 또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네요. 자, 그러려면 내가 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정해야 될 게 첫 번째 이 모터의 외경을 하나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정해야 그 다음부터 모양이 그래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이라고 할까요? 100이 뭘까? 밀일까? 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으네. 100mm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요크 폭을 생각하면 그건 요 길이 요 직경은 대충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한 80, 90, 10씩 정도 해서 80 정도가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80이 되는 원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이쪽 그 페이스 회전자를 둘러싸는 이 페이스 해당되는 요 원이 하나 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얘를 얼마로 볼까요? 얘를 60, 70 상관없는데 70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이 원이 또 여기도 하나 또 있네. 자, 이런 원이 있어서 이 원의 직경을 보통 파이라고 표시하죠. 파이라고 표시하면 직경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6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극이 있어야 되니까 이 공극을 지나서 이 회전자에 대한 직경은 이렇게 막 너무 작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극을 얼마나 줄까요? 한 2mm씩만 주는 걸 할까? 실제는 2mm처럼 이렇게 넓은 공극은 없지만 한 56 정도로 합시다. 그럼 이제 양쪽 2mm씩 해서 56mm가 되는 회전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56mm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코일을 감을 수 있는 직경을 대충 5mm 정도로 잡을까요? 6mm
자, 6mm로 잡읍시다. 6mm 직경을. 그래서 6mm가 되는 이런 동그라미를 4개를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엄밀하게 모양을 따지자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파지고 뭐 이런 모양으로 돼서 오프닝이 있고, 뭐 반패 슬롯이라고 부르죠. 이 폭이 이렇게 좁아지는 걸 반패 슬롯형에다 뭐 이렇게 될 텐데, 우리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동그랗게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상세하게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한번 바꿔보고, 자, 이렇게 생긴 그림들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 끝에서 다른 색깔로, 자, 볼까요? 여기다 직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려서 여기도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줘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포인트들을 없애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인트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어줘서 이렇게 거지면 또 이런 부분을 없애고, 또 여기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 다음에 없애 나가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DC 모터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실제 치수에 대한 걸 그리고 싶다면 치수를 그리면 되겠고, 오늘은 임의의 값을 그리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 나중에 전류를 지정해 줄 부분이 여기다 만약에 플럭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아래로는 들어가야 되고 위로는 나와야 자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돼야 되고 X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아래는 전류를 흘리지 말고 좌우로만 흘려서, 위아래로 흘리면 어차피 자석과 세개하지 않게 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좌우만 세교하는 이런 모양의 만들어주고,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고 할까요? 전류는 대략 100A 할까요? 100A 암페아턴, 도체가 10개 있고 전류가 10A 흐른다, 뭐 그런 식으로 가정하면 되겠죠. 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모터 모양을 이제 FEM에다가 이제 그려보려고 해요.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파일 U를 눌러서 우리는 마그네틱스 프로블럼을 풀어야 되고, 여기는 뭐 그러니까 전개 푸는 문제, 자개 푸는 문제, 열 흐름,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마그네틱스를 풀 거죠. OK를 누르고, 그 다음에 프로블럼에서 좀 세팅을 우리가 할 게 있는데, 우리 단위를 인치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합시다. 그리고 뭐 주파수는 DC 모터니까 DC로 놔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뎁스는 이 모터의 축방향 길이를 말해요. 지금 우리 단면을 잘라서 얼마나 축방향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대충 10cm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100mm라고 했다면 모터 깊이도 대충 100mm로 할까요? 일단 이건 뭐 나중에 결과값을 보는 데 의미 있는 것이 실제 현재에서는 별로 의미 없으니까 상관없긴 해요. 자, 그래서 100mm가 되는 그런 깊이를 갖는 축방향 길이가 그렇게 되는 그런 모터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모터를 그리려면 중심점을 과연 여기서 0,0으로 해서 잡을 건지, 아니면 이 맨 끝이 0,0일 건지, 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직경이 100mm면 뭐 반지름은 50mm, 뭐 그렇게 따져서 그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포인트들을 잡았을 때 이 중심 포인트가 탭이 0이 되겠죠. 0과 탭키를 쳐서 탭키를 치면 그런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죠. 이런 포인트를 OK를 누르면, 근데 지금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 전체 보기를 하면, 자, 포인트가 여기 숨어 있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0,0에다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제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원을 그리려면 역시 포인트를 그려야 되는데, 뭐 좌우 포인트나 상하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얼마가 되죠? 50,0이 될 테고, 이쪽은 마이너스 50,0이 되겠죠.
그래서 탭 키를 또 눌러서 50 y는 0, 그 다음에 또 탭 키를 눌러서 마이너스 50 0. 네, 그렇게 해서 전체 보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역시 여기서 지금 요 포인트가 0,0이고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원을 한번 그려야 되는데, 원을 그리는 건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실 아크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더 그리면 얘를 클릭하고 아까 오른쪽 끝에 있던 점을 선택하면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다음에 왼쪽 끝에 있는 점 바꾸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몇 도로 할 거냐, 우리 원을 그릴 거면 180도짜리 반원 두 개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180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플러스라는 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찍고 왼쪽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는 반원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맥시멈 세그먼트 디그리는 이 반원을 그릴 때 몇 조각으로 나눠 그릴 거냐인데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OK를 하죠. 그럼 이렇게 반원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똑같이 왼쪽에서 먼저 포인트를 찍고 오른쪽에 포인트를 찍으면 이제 밑에서 아래쪽에 반원을 그려요. 그래서 OK를 누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그렸는데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전체 보기를 하면 이제 동그란 원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가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들은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겠냐면, 이제 그 다음에 원은 80mm짜리 했으니까 좌우로 40짜리가 있으면 되겠죠. 첫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필요한 포인트가 얘는 80이라고 되는 건 40, 70이라고 되는 건 35, 60이라고 되어 있는 건 30, 그 다음에 28, 뭐 그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포인트들을 만들어 봅시다. 들어와서 점을 클릭하고 탭 키를 눌러서 40, 0, 또 탭,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40, 0. 그럼 그 안쪽 원을 그리게 될 테고, 같은 방법으로 탭, 그 다음은 70이었으니까 35, 0, 탭, 마이너스 35, 0. 너무 좁나? 조금 좁아 보이기도 하네요. 뭐 어차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0, 0, 마이너스 30, 0. 그래, 이렇게 합시다. 10mm씩 더 줄입시다. 응? 10mm씩 더 줄여서 이 요크가 좀 길어야지 모양이 더 폼이 날 것 같으네. 이게 너무 작으면 여기 조금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10씩 더 줄이면 25, 0, 0, 마이너스 25, 0. 자, 일단 필요한 원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바깥의 요크 부분을 그리고 안에 요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점 쓰지 말고 이 안에 걸 씁시다. 2점, 2점, 0, 2점, 0. 그 다음에 조금 안쪽에 원, 또 안쪽에 원. 자, 그렇게 했을 때가 얘가 지금 25, 60이 아니라 이걸 50으로 하자는 거죠. 좀 지울까요? 지금 조금 지기가 불편하네. 일단 그렇게 갑시다. 공극은 2mm로 주기로 했으니까 이 포인트가 다시 탭을 넣어서 23,
제로 마이너스 23 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얼하게 하려면 이걸 조금 더 줄여서 한 1mm 정도 해도 상관없겠고. 자, 그래서 이것도 원을 그려놓죠. 그래서 지금 방금 그린 게 이제 회전자가 되겠어요. 회전자가 되고 회전자 안에 그 직경이 6mm가 되는 원을 그리자고 했죠. 자, 여기가 23이니까 이제 포인트를 23에서 6mm를 뺀 17, 17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동그라미 그리면 될 것 같아요. 6mm, 뭐 그 정도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를 23에서 23 맞나요? 자, 25, 23이었죠. 이가 6을 빼면 17 탭해서 17 제로 마이너스 17 제로. 뭐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 너무 접하는 원을 그리면 여기 애매한 모양이 되긴 되네. 그러면 요 오른쪽에다 포인트, 조금 더 큰 포인트를 그려서 약간 파지게 그릴까요?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 자, 그러면 이 점을 아까 23이었는데 24 제로라는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뭐 여기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그 말한 것처럼 어레이를 써서 삥 돌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그 다음 여기까지 됐고,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런 기둥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적당히 이런 포인트 여기서 적당히 여기서 얼만큼 될까요? 이게 지금 50이니까 한 5분의 1 위아래로 이제 두께가 한 20 정도가 되는 그런 기둥을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y 값으로 20이 되는 애를 좌우로 이렇게 쭉 그려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서 여기서 자르고 다음 여기 페이스 면이 될 거니까 여기 근처에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값을 보면 이 정도 그리려면 x로 26에 y가 10 정도 되는 그런 포인트를 찍으면 될 것 같아요. x가 26에 y 값이 10이 되는 포인트. 반대편으로도 26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포인트. 이쯤은 지금 43, 42 정도 되네요. 40이라고 할까요? 자, 40. x가 40에 10, x가 40에 마이너스 10. 자, 이런 포인트를 그려놓으면 이제 직선을 그릴 수 있죠. 직선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면 이 요크는 여기가 비어져 있어야 되고 여기가 비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선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요 나온 요 라인도 지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페이스 면을 여기다 직선을 하나 쭉 그어서 방금 한 것처럼 라인을 그어서 위아래로 지워버리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 라인까지 한번 그어봅시다. 자, 그럼 점을 찍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할까요? 이만큼 잡을까요? 자, 이만큼이 이만큼 잡읍시다. 여기가 12.6에 20이네. 탭해서 12.6에 20. 그 다음 여기는 26에 20. 26에 20. 이 아래쪽도 해야겠죠? 12.6에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죠? 포인트가 26이었죠? 그러니까 26에 마이너스 20.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라인을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었고 똑같이 이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중간에 있는 아크들을 지우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리고 또 요런 그림이 반대편에도 있어야 되니까 요 라인을 그어줘야 되겠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난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미러라는 게 있어요. 미러. 그래서 내가 사실 미러링을 할 건 요 그려져야 될 요 직선들을 그려주면 되니까 요 직선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면 그 직선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하고 미러를 눌러서 이 시메트리의 퍼스트, 세컨드 포인트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 세로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로줄은 x는 0이고 y가 뭐 그래서 뭐 10. 또 x는 0이고 y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이런 y축 직선이 될 거야. 그걸 기준으로 미러링을 하려니까 반대편으로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려졌네요. 이제 지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직선들을 지우려면, 자, 이런 직선 내가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가져가서 오른쪽 클릭하면 돼. 자, 오른쪽을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울 것들을 선택들을 해서 이쪽 이런 부분들 지워주고, 자, 일단 지워봅시다. 딜리트를 누르면 다 지워졌고, 다음에 이 부분은 곡선이죠. 자, 곡선을 지우려면 곡선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다음에 가운데들 다 지워야 되죠. 지우고, 다음에 중간 이런 포인트 곡선들, 이런 부분들을 딜리트를 눌러주면 이제 모터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간도 이것도 지워줘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전자석을 만들려면 이게 코일을 감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좀 직선을 좀 더 그어줘야 될 것 같으네. 이거 채워서 그려도 상관없고 안 채워도 상관없고, 아까 여기 높이가 20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려도 좋을 것 같으네요. x 값이 이쪽이 대충 40 정도 아까 뭐 안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괜히 지웠네. 놔두면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뭐 새로 그어도 좋겠고, 아까 거 한번 살려볼까요? 그럼 컨트롤 Z를 누르면 네. 다시 살릴 수는 있는데 얘가 지금 여러 개를 기억을 못하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반대로 살릴 수 있는데 여러 한 포인트만 가능하니까 이 라인을 다시 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찍어서 이 부분이 대략 40 정도 되면 되니까 탭키를 쳐서 40에 20, 또 탭키를 쳐서 40에 마이너스 20.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라인을 이어주죠.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그럼 이 영역은 내가 전류를 흘려줄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웁시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러링을 해야 되니까 미러링을 해야 될 선을 여기 빨간색으로 선택한 다음에 미러링 눌러서 아까처럼 0, 10, 0, 마이너스 10 하고 오케이 하면 반대로도 생기죠. 네. 자, 이렇게 하니까 고정자 쪽은 이제 다 그린 것 같아요. 이 회전자에다가 내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자고 했죠. 자, 그래서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는데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 요번에 동그라미를 그릴 거니까, 자, 동그라미를
그릴 때 이 곡선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 왼쪽 선택해서 반원을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선택해서 반원을 그리자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전자의 아닌 부분을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원을 선택해서 이런 부분을 다 선택을, 이건 좀 놔둬야겠고 코일을 감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면, 지우고 다시 전체를 보면 이렇게 지금 홈을 낸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이 사실은 삥 둘러서 이런 홈들이 있겠지만 그냥 문제를 풀기 쉽게 4개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면 이 내가 카피해야 될 이런 영역들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 다음 위에 보면 이게 이 부분이 카피 셀렉티드 오브젝트, 요 아래 보이죠? 카피 셀렉티드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합시다.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로테이션이 있고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우리는 돌릴 거니까 로테이션을 선택하고 몇 도씩 4개만 할 거니까 한 칸이 90도씩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 포인트는 0,0, 0,0으로 잡고 총 넘버 오브 카피를 4개를 할 거예요. 90도씩 해서.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수고스럽지 않게 따로따로 안 그리고도 카피해서 이렇게 슬롯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8개 하겠다면 아까처럼 뭐 8개 45도 간격이죠. 45도에서 8개 만들어도 되는 거고. 뭐 해볼까요? 다시 우리는 선택해서 이제 카피를 눌러서 로테이션을 해서 각도는 45도씩 해가지고 45도씩 해갖고 개수는 8개 이렇게 만들면 8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터 형상은 이제 다 그렸어요.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이 모터의 뭐 경계 조건이라든가 여기 흐르는 전류라든가 다음에 그 계좌 전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필요한 물질을 정의를 해야겠죠.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재료는 이 바깥에 철이 있고 이 공기가 있고 구리가 있고 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까요? 철, 공급, 구리. 재료 자체는 약 3개네. 철과 공급과 구리. 자, 3가지 종류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는데, 그냥 프로퍼티로 가서 Materials Library로 갑시다. 그러면 이 에어, 이게 공기가 있죠? 공기를 클릭해서 오른쪽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이제 에어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철심은 여기서 보면 소프트 마그네틱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하드 마그네틱 머티리얼은 자석을 말하는 거고 소프트는 철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보면 실리콘 아이온 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쓰는 그 규소 강판 뭐 그런 게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 M 몇을 할까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합시다. 네, 그래서 이거 OK를 누르고 오케이, 그럼 M15를 내가 앞으로 쓰겠다 이런 뜻이 돼요. 자, M15가 뭔가를 뭐 보려면 더블 클릭하면 얘가 그 어떤 곡선을 그리는 건지 자 이런 네, 잠깐만요. 이런 식의 자기적인 특성 곡선을 갖는 이게 얼마죠? 이거 5만이니까 아주 작은 값에서 넘어서 이제 1조 최대한 2테슬라 좀 넘어가는 이 정도까지 가스물질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재료네요. 자, 뭐 이런 거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OK를 누르고 그래서 공기, 철심, 다음에 구리를 선택해야겠죠. 와이어를. 자, 와이어를 보면 여기 커퍼 AWG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에서 미국 스탠다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굵은 와이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구리줄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고 뭐 20
뭐 이런 걸 선택할까요? 상관없어요. 어떤 걸 선택하든 OK를 누릅시다. 그리고 얘를 X를 누르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 있어서 이제 우린 거기 물질을 저장을 해주면 돼요. 그럴 때 이제 물질을 저장하려면 여기서 이 곡선 옆에 이게 Operate on Block Labe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서 이런 재료를 내가 하나 쓰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링 바깥 부분이 다 철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공극에 해당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구리에 해당될 것이고 공극은 위 부분에 아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여기 하나만 선택해주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코일 여기 분이 또 있죠. 자 이렇게 일단 해준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각각 재료가 뭐 다 달라지니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 후에 이제 하나하나 지정을 해줍시다. 여기 첫 번째 넌 하려면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제 재료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또 설정을 미리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편한 게 내가 여기서 조정할 게 뭐냐면 이 회전자, 전기자에 각각 이 슬롯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또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아래에서 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알려줘야 돼서 그런 걸 하려면 이게 프로퍼티에 서큐트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퍼티에 서큐트. 그래서 서큐트를 누르면 여기에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회전자의 전류를 흘려줘야 되고 고정자의 전류를 흘려줘야 되네. 두 가지 종류의 전류가 있죠. 그래서 그것마다 add property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add property에서 우리 new circuit을 우리 스테이터 쪽에 대해서 합시다. 스테이터에 대해서 플러스 하고 스테이터에 뭐 얼마가 흘러야 될까? 100A가 흐르는 거라고 합시다. 100A. 정확히는 암페어 턴이에요. 그러니까 1A에 100턴을 감았거나 10A에 10턴을 감았거나 100A에 한 턴을 감았거나 다 같은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전류가 흐르는 것, 또 add에서 스테이터에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00A가 흐르는 것.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add property에서 전기자, 아마추어라고 할까요? 로터라고 할까요? 전기자, 아마추어랄까? AT라고 할까요? 아마추어라고 할까요? ATM 플러스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는 뭐 조금 작게 잡을까? 한 50, 30, 20만 잡을까요? 2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add에서 ATM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0A라고 합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데이터를 미양 설정을 해줬고 오케이를 누르고 끝으로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이 최외곽 바깥으로는 자석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가정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계 조건, 그래서 경계 조건에 대해서 여기다 add property에서 new boundary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자석이 안 나가니까 그 경계선은 그 자석이 안 나간다. 정확히 말하면 포텐셜이 0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약간 자석이 안 나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디리클레어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DIRCT 디리클라고 합시다. 짧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프리스크라이브드 A 해갖고 나머지가 다 영어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포텐셜이 제로다. 즉 바깥으로는 자석이 안 나간다. 라고 설정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OK를 누르고 오케이 누릅시다. 그럼 이제 갖다 불러쓰기만 하면 돼요. 이제 자 일단 이 머티리얼 오른쪽 클릭해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얘는 뭐죠? 재료가 철심이었죠? 네.
그리고 여기 전류 같은 거 흐르는 거 없으니까 그냥 철심이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 이제 스틸이다. 아, 참, 하나 더 해야 되네. 여기 이 안에 코어 여기도 하나 해줘서 오른쪽 클릭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기도 철심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은 공기죠. 그래서 얘는 에어라고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쉬운데, 이제 코일 쪽이 좀 상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자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아래로 전류가 들어가서 위로 나와야 오른나사 법칙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석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얘는 X 들어가는 애를 플러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는 블락은 뭐죠? 와이어인데 여기가 서큐트 아까 설정했죠? 이게 스테이터의 플러스다.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다. 스페이스 불러서 와이어를 스테이트인데 마이너스 나오는 거다. 자, 여기에 넘버 오브 턴이 있는데, 자, 내가 대충 20A라고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여기다 넘버 오브 턴 숫자를 늘려서 그렇게 하면 NI가 증가돼서 I가 20이니까 좀 약해 보이면 여러분 나중에 증가시키면 돼. 이걸 숫자를 늘려서. 자, 그런 식으로. 자, 위에는 고리선의 스테이트 마이너스였고 점 전류였고, 아래 거는 구리의 스테이터 플러스 저희가.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제 스테이터에 대한 세팅이 아래는 P, 위에는 M 돼 있죠. 자, 다음에 내가 반시계 반으로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석이 여기서 나오니까 N극 밑에 X 전류, 그러니까 왼쪽 세 개는 점 전류가 X 전류가 흐르고 오른쪽 세 개는 X 전류가 흐르는 걸 해봅시다. 자, 선택해서 스페이스, 얘는 구리고 방향은 X 전류, 그러니까 스테이터의 아마추어의 플러스, 마찬가지로 구리의 아마추어 플러스, 구리의 아마추어의 플러스. 세 개는 반대로 구리인데 아마추어의 마이너스, 얘도 구리의 아마추어의 마이너스, 끝으로 얘도 구리의 아마추어의 마이너스. 근데 여기는 위아래는 자석이 색이 안 되니까 전류 흘려주지 않는 거로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뭔지 알려줘야 되니까 이건 구리다. 그렇게 해주면 구리는 구리인데 전류는 흘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성점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 중성점에서는 전류를 흘리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니까 다 됐네요. 끝으로 이제 아까 그 경계 조건. 자, 일단은 우리 요 곡선을 선택할 거니까 곡선을 선택하고서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하면 빨간색이 선택이 되죠.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서 그러면은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에 아까 뭐였죠? 디리클레라는 게 하나 있었죠. 이게 그 이쪽 바깥으로는 자석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오케이를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 제목 없음이니까 한번 저장해 줍시다. 파일 세이브. 자, 우리 어디서 저장을 해야 되나? 클래스의 기기에 우리 사장 FM에다 할까요? 사장에다 할까요? 자, 사장에다가 DC 모터라고 할까요? DC 모터에 뭘 하려는 거죠? 아마추어 전기자 반정이라는 거죠? 아마추어 전기자 그냥 A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름도 정해주고, 이제 다 설정했고 그 다음으로 직전에 할 일은 마지막 단계로 할 일은 이 메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삼각형으로 나눠야지 그 각각을 그런 것들을 그 작은 삼각형에서 선형화 시켜서 이걸 매트릭스 행렬로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얘가 쫙 하면서 무려 28,000개의 삼각형들을 나눈 걸 볼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자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들어지고, 왼쪽 세 개는 다 PP 아마추어 플러스,
오른쪽 세 개는 아마추어 마이너스.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할 건 다 끝났고 이제 풀기만 하면 돼. 자, 푸는 게 기어 모양 클릭하면 얘가 이제 열심히 뭘 이제 풀게 돼요. 벌써 다 풀었네. 그래서 이제 안경을 눌러보면 예상한 대로 플럭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틀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죠. 자, X 여기가 X고 점이니까 어떻게 되죠? 오른나사로 거치면 플럭스가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기자력이 아래로 향하고 원래 계좌에서는 오른쪽으로 향하니까 오른쪽으로 향하는 애랑 아래로 내려가는 걸 더하면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전기자의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더 왜곡 현상이 더 커지는 걸 보려면 여기 전기자에다가 전류를 더 많이 흘려주면 되겠지. 그럼 전기자 면적이 더 커져서 더 많이 비틀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여기 색깔 있는 컬러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플럭스 덴시티를 자속 밀도를 볼 수 있고, 이 체크를 하면 이제 자속 밀도를 볼 수 있게 돼요. 색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하여튼 이런 모퉁이 꺾어지는 부분, 이런 꺾어지는 부분들이 색깔이 좀 높아져서 자속 밀도가 높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뭐 전반적으로는 한 0.2테슬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자석도 좀 더 세게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뭐 전기자 쪽 전류를 좀 더 흘려주면 더 비틀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DC 모터 그리는 걸 해봤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모양도 좀 변형시켜도 좋고, 전류도 더 바꿔줘도 좋고, 전기자 전류도 더 뭐 키우고 줄이고 해봐도 좋고, 그리고 전기자 전류는 아까 우리가 서큐트에서 줬는데, 그 전기자 전류 흘리지 말고 계좌 전류만 흘려서 한번 풀어보면 좌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나란하게 플럭스 할 것이고, 이 계좌에다 전류를 주지 말고 전기자에만 주면 위아래로 플럭스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걸 다 합치니까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이게 비틀어지는 자석을 볼 수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보니까 중성축이 약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브러쉬도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 라인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브러쉬를 옮겨서 설치하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꽃 문제 같은 것들을 상당히 소실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다 따라 해보도록 하고, 치수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각자 취향대로 바꿔서 하고, 전류 크기나 그런 것들 다 바꿔서 하고, 그다음에 전류값도 바꿔서 해보고, 그다음에 고정자 계좌에만 전류를 흘려줘보고, 전기자에만 전류를 흘려줘보고, 지금처럼 다 흘려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해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어요.